정병국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로 유명한 자가 정계 은퇴라도 한 줄 알았더니 공기업에 가서 세금으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가 없었다면 알려지기나 했겠습니까? 생중계 업무 보고의 가장 큰 효과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문장 하나, 표정 하나, 답변 태도 하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전처럼 보도자료 문장으로 상황을 덮거나 뒤에서 말 바꾸고도 오해였다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정치에 물이 너무 들었는지 1분 전 이야기와 1분 뒤 이야기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한 맥락도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행정은 실무의 언어로 설명되어야 하고 공직자는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자기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걸 정치의 기술로 회피하는 순간 생중계는 그 사람의 민낯을 잡아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장면이 상징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라고 하더니 정변국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계에서 내려온 줄 알았던 얼굴이 왜 공공기관 자리에 앉아있지라는 질문이 바로 생기고 그 질문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의 정당성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정변국이 문화예술진 흥기금이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내년이 되면 58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라며 부가세 면제분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한 대목은 그 자체로는 제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생중계에서 문제는 제한의 방향이 아니라 공공기관 책임자가 현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책임의 언어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예술인들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전달화법이 반복되면 듣는 쪽에서는 기관장이 현장과 정책 사이를 자기 언어로 설명하고 책임지려는가 아니면 민원 전달자처럼 지나가려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생중계는 그 차이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지필공간 제공사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져가는 뒷골목에 작업실을 확보해서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변국은 작가들이 원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답합니다. 문학관 같은 조용하고 조건 좋은 공간을 제안해도 젊은 작가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설명도 붙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들은 직장 생활을 병행하니 공공사무실 형태로 직장이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정책 설계가 멋있어 보이는 공간 중심으로 가면 현장은 안 움직입니다. 이용자 동선과 생활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간은 비고 예산은 쓰이고 나중에는 왜 안 오냐는 책임 전가만 남습니다. 실제로 정변국 스스로도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정작 지원 대상과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사업은 지원이 아니라 전시가 됩니다. 이건 문화예술 영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그럴듯한 사업으로 보고서에 남기고 현장과 미스매치를 반복하는 구조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원금 규모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단편 위주에서 탈피해 2천만 원씩 30명을 뽑아 6억 원을 지원하고 장편은 3천만 원씩 20명 규모로 지원한다는 취지 장편은 통상 3년이 걸리니 1년에 평균 1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고 묻고 정변국은 예산 한계 속에서도 개선된 것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생중계의 진짜 힘이 다시 드러납니다. 예산이 한계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궁금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한계를 어디에 뒀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30명과 20명이라는 숫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심사 기준과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되는지, 탈락자에 대한 피드백 구조는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원이 작가가 버티는 시간을 얼마나 늘려주는지입니다. 생중계는 이런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답을 준비하지 못한 기관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언론진 흥재단 대목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광고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냐라고 묻자 재단은 대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으로 나뉘고 특히 지방정부 비중이 크다는 취지의 숫자 설명도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고 집행에 공정성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묻자 재단 쪽은 광고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주체가 어디다 해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국민 눈에는 정부 광고도 결국 세금이고 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공중분해되면 누가 기준을 세우고 누가 사후 점검을 하느냐가 사라집니다. 특정 매체에 광고가 실려도 대행은 결정권이 없다라고 하고 결정 주체는 대행이 알아서 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생중계는 바로 이 책임 공백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대행이든 결정이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핑퐁이 아니라 기준과 기록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 한 가지 결론으로 갑니다. 생중계는 낙하산 논란을 의혹이 아니라 현장 화면으로 바꿔버립니다. 국민은 그동안 그 사람은 이제 정치에서 물러났겠지라고 생각해왔는데 카메라가 켜진 자리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언어가 전문성과 실무 감각이 아니라 정무적 말학에 가깝다면 분노는 더 커집니다. 세금 도둑이라는 단어가 거칠게 들릴 수는 있어도 국민 정서가 그 지점까지 가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공개적으로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책임으로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의 무게만 누리려는 모습으로 비치면 그때부터 그 자리는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그들만의 자리로 인식됩니다. 이 악재 사례는 이 구조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 문제를 묻자 처음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답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양해각서가 있어 공안공사 쪽이 담당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댓글에서 확인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민망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책임자가 자기 조직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모른 채 공개석상에서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무능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최소한의 수습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악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기자간담회로 반발하면서 행정의 문제를 정치 언어로 끌고 가는 순간 사안은 한 단계 더 나빠집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을 점검하는 자리인데 공개 반발을 통해 논쟁 프레임을 만들면 그건 사실상 공적 업무를 정쟁화하는 행위가 됩니다. 더 황당한 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 같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국힘당이 그걸 받아 정쟁 소재로 쓰는 모양새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는 방식은 이미 보도도 있었고 정부가 사례를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수법이 있으니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설명하고 어디까지가 자기 책임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서 정치적 반발로 빠지면 생중계를 통해 드러난 건 조직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의 태도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람 하나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시절 낙하산 인사로 거론되어 온 인물들이 공공기관에 앉아 있고 전문성과 성과로 자리의 정당성을 증명하기보다 정치적 언어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공개되면 그 다음은 뻔합니다. 국민은 기관이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관이 아니라 기관장 자리가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역할이 분명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기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할이 흐리고 책임이 회피되고 말만 남으면 그 조직은 존재 자체가 논란이 됩니다. 이 약재가 반발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커지는 이유도 비판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행정의 결함을 행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탈출하려는 태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공직직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공개된 기록을 근거로 한 구조 정리와 인사검증 강화입니다. 그걸 해내면 생중계는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공직사회 체질 개선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국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